자, 이제 3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소득의 결정이라고 적혀 있는 테마예요. 이제 소득은 GDP를 말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GDP, Y라고 표현합니다. Y라고 표현하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GDP 하면은 실질 GDP를 말해요. 얼만큼 많이 실제로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얼마치를 만들었느냐가 아니고 얼만큼 개수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국민소득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일단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하죠. 생산 측면에서 바라본 국내 총생산이라는 부분으로 말을 한번 해볼게요. 자, GDP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나라 국경 안에서 새로이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합이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일정 기간 동안에라고 이제 유량으로 표현이 되는 개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몇 개 만들었어 하면 답이 안 나오죠. 일정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 1년 단위라면은 1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 자, 이를 우리는 이제 GDP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적혀 있는 문구들을 하나하나 곱씹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것인데, 일정 기간 동안에 라는 것은 유량의 개념이고요. 보통 1년 단위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각주를 좀 보셔야 되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내용들은 실제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문제로 바꿔서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GDP에 포함되는 것 첫 번째, 귀속 임대료. 귀속 임대료라는 것은 임대료면 임대료지 왜 귀속 임대료야? 본인이 본인의 집에서 살아요. 내 집에서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더라면은 돈을 벌 수 있었죠. 그죠? 근데 그걸 본인이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귀속 임대료는 임대료를 실제로 받지는 못할 겁니다. 본인에게 임대료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GDP에 포함을 한다는 거죠. 되게 신기하죠? 따라서 본인이 들어가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창출된 가치라고 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본인의 집에서 나오는 가치가 본인에게 소비가 된 것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농부의 자가 소비 농산물. 농부들이 생산을 하고요. 이 제품들을 이제 본인들이 소비를 하잖아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왠지 그냥 자기가 수확해서 쓴 것 같지만 농부의 본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부의 본업 때문에 본인이 농산물을 만들었으면은 그건 이제 창출된 가치인데 팔건 자신이 쓰건 그냥 창출된 가치 자체로 GDP 측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말 농장 이런 거 하시죠? 부모님들 가끔. 그거는 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포함되지 않고 본업이 농부인 사람이 제품을 생산했고 본인이 썼다라면은 그건 GDP에 계산을 하겠다. 세 번째, 파출부의 가사. 당연히 되겠죠. 가서 돈을 벌잖아요. 파출부가 가사 노동을 하는 것은 이제 GDP에 포함을 해요. 근데 그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첫 번째 주부의 가사 노동 있죠? 그거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일단 어렵기도 하고 파출부라고 한다면은 이제 소득으로 또 숨길 수는 있지만 현금으로 주고받으면서 이론상으로는 GDP에 포함할 수 있지만 그 주부가 가사 노동을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생산물도 당연히 포함돼요. 정부도 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부가 소비를 하게 된다면은 만든다면은 만들어낸 가치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히 GDP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신규 주택 거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새롭게 창출된 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그 밑에 또 나란히 설명을 할 것이지만 기존 주택 거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 거래는 소유권만 이전된 거죠. 새롭게 가치가 창출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 주택 거래나 중고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또 돼요. 실제로 이제 기존의 주택을 거래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다 보면은 복비도 나가고 이렇게 증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추가된 가치 창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거래 자체가 아니고요. 주택거래도 수수료만 낸다라는 거예요. 재고의 누적.
요거 좀 애매한데 일반적으로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제품을 만들었으면은 이 제품을 만든 다음에 요거 이제 팔았으면은 바로 GDP로 잡히잖아요. 근데 못 팔았어. 못 팔았으면은 재고가 쌓이죠. 그 재고가 쌓인 것 자체는 만든 거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GDP에 포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해 팔리지 않은 중간재. 이거 진짜 중간재를 통해서 완제품을 만들잖아요. 근데 요 뭐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전해 중간재를 사들였는데 그 다음번에 또 다음 연도에 생산을 해요. 그 역시 맞는 건 사실이잖아요. 만든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한 해 기준으로는 GDP에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채 이자 뭐 당연히 역시 누군가에게는 가치의 창출이기 때문에 GDP에 포함을 한다고 하고, 은행이자 역시 마찬가지로 은행에게는 가치의 창출이기 때문에 GDP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뭐 심심치 않게 다음 중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또 GDP에 포함되는 것은, 자, 이러면서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좀 자연스럽게 연결도 될 것인데 또 나란히 읽어보죠. 주부의 가사노동은 측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돈 벌고 뭐 이런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가 또는 환경,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죠. 이 역시 GDP에 포함할 수는 없어요. 세 번째는 이 사채, 도박, 탈세, 마약, 밀수, 누군가에게는 가치의 창출이지만 이거를 GDP로 인정하는 것은 합법적이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가치 창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 소유권의 이전일 뿐. 상속 또는 증여는 소유권의 이전일 뿐이죠. 기존 주택 거래, 수수료는 더 오케이 해도 그냥 거래 자체는 소유권의 이전이기 때문에 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중고차 거래, 이것도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중고차 거래도 수수료는 또 이제 플러스를 시켜줘요. 수수료는 플러스를 시켜주는데 그 차를 거래하면서 이제 소유권만 이전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겨간 거지 새롭게 뭔가 불어난 건 아니잖아요. 복권 당첨금, 이것도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돈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몰아준 거잖아요. 돈을 이전해 준 거는 GDP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실업급여, 이건 잘 보셔야 되는데, 정부가 무언가 생산을 했다라면은 가치가 증가한 것이지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실업이 급여된 것은 정부 돈을 누군가에게 이전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즉 공통점이 좀 있죠. GDP에 포함을 하려면은 그 거래가 없었으면은 이제 가치가 창출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을 플러스 한다면은 그냥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들은 GDP에 포함은 안 된다라는 공통점을 가져요. 그리고 그 자연 파괴, 공해, 도로 유실, 왠지 GDP가 감소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냐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감가상각으로 측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GDP에는 포함하진 않습니다. GDP에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요. 골동품 판매 거래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이 안 되겠지만 그 사이에 돈 추가시킨 거 있죠. 그죠? 마진. 그거는 또 포함을 합니다. 국공채 이자는 또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머릿속에 암기가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회사채 이자라든지 그 회사가 채권 발행한 거에서 돈 추가시켜 준 거, 그다음에 은행 이자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가치 창출이라고 보는데, 이제 국공채의 경우는 또 포함을 안 시켜준다라는 건 뭐 사실 머릿속에 담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화의 질적 변화, 어쩌면 나의 재화가 이제 질적으로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뭐 변형이 될 수 있지만 그걸 일일이 따지긴 좀 힘들잖아요. 이것도 포함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3페이지의 내용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보셔도 정돈이 되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각주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보고 그러면 GDP의 정의는 이런 것들을 또 빼겠구나 하고 정리하는 것이 좀 일반화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주를 먼저 점검을 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한 나라 국경 안에서, 자, GDP의 D를 보시면요, 도메스틱이라고 적혀 있어요. 도메스틱. 이 도메스틱이라는 것은 영토 기준이라고 합니다. 도메스틱은 영토 기준으로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그 아까 각주의 그 위에 적혀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창출을 될 때는 GDP에 더할 것인데,
우리나라의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제품을 생산했다 그러면 그건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제품을 생산한 것은 포함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영토 개념입니다. 영토 개념. 내국인이 외국에서 생산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은 포함해줘야 되겠죠. 그죠? 3번. 새로이 생산된 그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사용하면서 그 해에 생산된 것들만 포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기간에 새로 지은 집의 가격은 GDP에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 만들었으니까. 지난기에 지은 집을 이번기에 판매했을 때에는 집의 가격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자가 제공한 서비스, 요거 돈 수수료 받는 것들은 가치의 창출, 증가라고 보니까 포함시켜요. 중고품이나 골동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중개업자의 서비스는 포함한다. 이제 내가 이제 골동품을 보존을 했고 요거 판매합니다 하면 그거는 포함하지만 그 금액 자체, 주고받은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최종 재화와 서비스만을 포함하는데 사실은 약간의 예외가 있기 때문에 자, 요것도 이제 측정이 안 되면 곤란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 추가시킨 것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는 각 생산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의 합과 같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기업이 나무를 생산했어요. 나무를 생산해서 200만큼의 가치를 창출을 시켰습니다. 이걸로 이제 종이를 만들었어요. 종이를 만들었더니 요거 이제 200 들여서 나는 500에 파는데 내가 창출한 가치는 이제 300이래요. 300. 그리고 이제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만들어서 자 1000에 팔고 있는데 500에 사들여서 아니지. 500에 사들여서 이제 1000을 창출했잖아요. 그러면 부가가치는 500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라는 것은 원재료를 사들인 거하고 완제품 사이에 차액 있잖아요. 그것만을 우리가 추가된 추가된 가치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완제품의 1000원 기준으로 부가가치가 얼마이냐 하면은 완제품 1000원이요 하면 돼요. 맞죠? 왜냐하면 200, 300, 500 합친 것이 완제품 판매 가격하고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 세금을 냅니다. 10%. 부가가치세를 10% 책정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여기다가 10%를 먼저 때려버려요. 되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창출한 가치는 500밖에 안 되는데 왜 여기다 10%를 때려서 100이나 내? 50밖에 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500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를 나중에 뭐 5월달쯤에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100을 냈는데 요 세금 계산서 500 있으면은 50은 환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책을 판매한 기업은 50만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해야지만 탈세를 막을 수 있어요. 세금 계산서가 없으면은 환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책 만드는 회사는 요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끊어달라고 할 것이고, 이 종이를 만드는 회사는 여기 50을 먼저 냅니다. 억울하죠? 30만 내야 되는데 왜 50이나 내? 요거 세금 계산서 갖다 주면은 또 20을 환급해 준다고요. 그리고 얘는 뭐 그게 없으니까 20 내면 되는 거라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1000원이라는 완제품에 대해서 정부의 부가가치세 수입은 10%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일반적으로 생산했다라고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 세금 자체는 의미 없어요. 정부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거니까 가치가 창출된 건 아니죠. 그래서 부가가치란 한 생산자가 생산한 산출물의 가치에서 다른 생산자로부터 구입하여 생산 과정에 투입된 중간재의 가치를 뺀 차액이다. 기억하시기 어렵지 않을 것이고요. 따라서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중간재는 GDP에 포함되지 않아야지 중복 집계가 되지 않는다. 200 더하기 500 더하기 1000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1000일 뿐이죠. 1000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복 집계가 되지 않도록 중간재를 빼야 되는 건 맞지만 여기가 이제 12월 30일 날 생산했고 요 위에는 1월 달에 했어. 그러면 요건 이제 전년도에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전년도에 계산이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중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를 넘어서기 전에 만든 것들은 GDP에 더해줘야 돼요. 대신 다음 연도 계산할 때는 빼야겠죠. 그죠? 그래서
다만 그 해에 생산했지만 사용되지 않은 중간재는 GDP에 포함합니다. 그냥 재고 투자라고 보는 거예요. 기업들의 재고 투자라고 보는 것이고, 다음 연도에 그 중간재를 사용하여 최종재를 생산했다면 그 차액만을 GDP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따라서 생산자가 재고를 판매하면 서비스 고려 안 하고 있죠. 판매한 물건만 놓고 볼 때 기업의 재고 투자 감소, 소비자의 소비 증가가 상쇄되지 않겠냐. 전년도에 계산했는데 쌓아놓은 거를 없앤 만큼 소비로 연결이 될 거니까 GDP에는 계산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원가는 GDP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판매 시의 마진만 GDP에 계산을 한다. 한편 이론상으로 각 생산 단계에서 올라간 가격들을 각각 합하면 GDP의 크기하고 동일해야 되잖아요. 여기 올라간 가격이요. 200에서 300, 500으로 올라간 델타 값이죠. 근데 어떤 기업이 1,000원의 중간재를 사왔어요. 그리고 2,000원짜리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기업이 그 중간재로 제품을 만드느라고 돈이 좀 들어갔어. 100원어치가 소진이 되었어요. 그럼 부가가치는 900이잖아. 그지? 그 1,000원만큼 남긴 게 아니고 100을 사용했기 때문에 900이잖아요. 이 기업의 행위를 GDP에 더할 때는 1,000원을 더해야 합니다. 1,000원을 더해야 하니까 GDP는 엄밀히 말하면 그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이라고 했으니 1,000원이라고 했으니 엄밀히 말하면 이 과정에서 사용된 게 만약에 100이라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가 지금 500이라고 이제는 볼 수 없게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고정 자본 소모 이 둘을 합친 게 이제 GDP로 계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오른쪽에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좀 뭔가 사라진 것들, 감가상각되는 것들은 GDP에 포함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라진 것들을 계산하진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GDP라는 것은 부가가치 더하기 고정 자본 소모로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경제에서 GDP라는 것은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이고 이는 부가가치 더하기 고정 자본 소모라고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죠. 그리고 시장 가치. 마지막 정의상 마지막에 적혀 있는 게 시장 가치잖아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대가를 받고 집 청소를 하였다면 그 보수는 GDP에 포함돼야 되죠. 그죠? 시장 가치가 뭐 얼마, 시간당 얼마 책정이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가정주부가 집 청소를 하는 것은 시장 가치로 평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GDP에 포함하지 않고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 이런 것들은 가치를 추정하여 GDP에 포함시켜야 되겠는데 추정된 가치나 소득을 귀속가치 또는 귀속소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 별거 없어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쓰는 거 말하는 거죠. 농부가 만들어서 농부가 쓰는 거, 또 본인의 집에서 본인이 이제 거주를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귀속가치, 귀속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추정됩니다. 어떤 얼마짜리 가격이 대략 월세 얼마라고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계산해서 GDP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증가한 가치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 돈을 번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남의 집에 살았다면은 돈이 들어가면서 가치가 창출됐을 것이니까 그거를 이제 분리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이 어려워서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